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가업성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, 지금 이 가업성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개정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, 이게 개정 내용에 따라 이게 이제 이번 연도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,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성계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. 일단 개정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, 개정이 안 되고 개정 안에 보시면은, 기존에 10억 공제 이거는 똑같은데, 기존에 10% 구간이 이 300억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. 그래서 300억까지 10%니까, 증여세 30억까지고, 또 그것도 이제 연부 연납 기간도 이렇게 20년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걸 좀 색칠을 해 두시면은 연부 연납도 20년까지 되고 요 300억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만약에 연말에 개정되면은 증여 가업성계 증여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고 그래도 세세한 내용까지 다 집계를 해놨습니다. 일단은 기본 요건, 증여자 요건, 수정자 요건, 그리고 가업자산 상당액, 그리고 공제율, 한도, 그리고 사후관리, 그리고 가업상속하고 연계되는 부분, 그리고 법인 전환 후에 이게, 이 가업성계 증여 특례가 적용될 때,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기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법인만 가능합니다.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. 개인 기업은 이제 가업 상속은 되는데 가업 증여는 안 됩니다.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됩니다. 경영한 부모님 증여자. 이때는 이제 중간에 법인 전환했으면 개인 사업 영위 기간도 포함합니다. 그리고 요 경영을 했다는 거는 실제 경영만 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증여자가 이제 부모님이고 수정자가 자녀 직계 비속이에요. 이런 식으로 됐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영위했다면 두 개 이상 기업도 가능하고 1주주만 가능합니다. 가령 A라는 기업에 주주가 여러 명 있으면은 한 사람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 가업성계 증여를 해버리면은 다른 주주는 못 해먹는 걸로. 가령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해버렸으면은 삼촌도 주주면은 삼촌은 조카들한테 못 하는 걸로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만 가능하다. 중소기업이 어떤 거냐? 이거는 매출액이라든지 독립성 자산 규모가 매출액이 직전년도 상계년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이하 이런 게 있습니다. 자산 규모도 5천억 이하. 독립성 요거는 상정법 규정을 참조하시고요. 증여자 요건은 60세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.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 이 기업을 조부모님이 경영하시면 조부모도 이렇게 증여자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. 부모 중에 한 명만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이 40% 이상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지분 자체는 10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무관한 걸로. 그런데 이제 배우자, 이 지분이 각각의 이제 아버지가 가령 55%, 그리고 배우자가 20%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, 가령 배우자분은 경영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남편한테 증여하고 나서 이렇게 가업성계를 하시면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지는 않아도 되니까. 그 다음에 수정자 요건은 이제 18세 이상이고 자녀가 둘이 있으면 둘이한테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제 자녀는 이제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정지 신고할 때,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이제
정렬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리고 정렬로부터 5년간 가업에 종사하면서 이 대표이사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5년간은 이렇게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.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. 그런데 요거 이제 가업에 종사, 가령 이제 이 자녀분이 가령 공직에 있다, 그렇게 되면 이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녀분의 배우자도 이렇게 취업, 여기에 가업에 종사하시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. 그리고 가업, 요거는 뭐 저건데, 이게 왜 있지? 요게 이제 수정자가 가업 상속을 계속 나중에 이제 이 정려자가 돌아가실 때는 또 가업 상속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 시까지는 한 주 더 처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. 요거는 일단 여기 가업 상속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빼버려야 되겠다.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가령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재무제표 보시면 업무 무관 자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. 그거는 일반 증여로 가시는 거예요. 가령 총 주식가액이 100억이라고 보면은 총 자산을 업무가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빼버립니다. 가령 업무 무관 부동산이라든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게 한 40% 차지하고 있으면은 100억에 대해서 60억만 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이 그럼 어떤 거냐 하니까 임대 부동산이라든지 대여금,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여금, 그 다음에 업무 무관한 주식, 과다 보유한 현금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현금, 과다 보유 현금은 이제 직전 연도 5개년도 평균액의 150%를 초과하는 거, 선박이라든지, 주주 아닌 임직원 사택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상으로 이렇게, 무상으로 임대하고, 임직원 사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는 제외됩니다. 요거는 이제, 국세청에서는 안 되고, 이제 판례, 조세 심판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. 그 다음에 세액 공제율이 보니까 이제 10억은 기본, 요 가업 자산 상당액에서 이 10억을 공제해 줍니다. 그리고 10억까지 10%고, 10억 초과하면 이제 60억 초과하면 20%인데, 지금 요 만약에 이번에 개정되면 이렇게 300억까지는 10%가 되겠습니다. 그럼 한도 어디까지가 되느냐? 300억까지. 요게 이제 10년 이상 경영했으면은 300억까지, 기본적으로 10년은 경영해야 되고요.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300억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30년 이상 했으면 600억까지, 물론 이제 300억 초과분은 20%가 가셔야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5년이 있습니다. 이번에 사후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고용 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. 자산 처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. 그 이후에 사후 관리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5년간 가업에 종사하고요. 그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3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고 그 이후로 쭉 해가지고 정려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이렇게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됩니다. 그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폐업하면 안 되고 1년 이상 휴업해도 안 되고 꼭 휴업계를 안 내도 매출액이 없으면 휴업으로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. 5년 동안에. 이 처분하면 안 되겠죠. 예외 요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거까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,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. 중분류까지는 현재는 가능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개정 사항이 이게 통과된다면 대분류까지 가능하겠습니다. 이 분류는 가령 제조업인 같으면은 가령 음료수 지금 제조업인데 가령 식품 제조업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큰 대분류는 변경이 안 되니까 지금 가능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중분류, 대분류까지는 변경 가능하다.
그 다음에 요건 필요 없고, 지금 현재 5년간 연분 연납인데 20년간 연분 연납이고요. 그 다음에 가압상속, 이걸 결국은 이제 가압상속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, 요 가압상속을 받아야 하시는 분은 한 주도 처분하면 안 됩니다. 지분율이 저하돼도 안 되고, 물론 가압종사, 대표이사 재직, 이거는 모두 다 충족해야 돼요. 이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가압상속하고 계속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이제 가압상속, 이거 판단할 때, 가압 매출액은 증여 사업년도의 직전 상여, 그러니까 가압 증여 특례가 적용되면 가압 상속은 가능한 걸로,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. 그러니까 요 가압 증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매출액은 무한대가 돼도 가능하겠습니다. 매출액을 증여일에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니까 증여하고 나서 매출액은 무한대가 돼도 상관이 없다.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사전 증여 재산 이거 할 때는 가압 상속 상속 공제 한도 할 때 사전 증여 재산을 차감하는데 가압 승계 증여 특례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 재산을 차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상속 공제 한도하고는 상관없이 이거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하시도 무방하다. 그리고 비상속 전액 다 이렇게 지분 전액 다 증여해버리면 비상속인,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들이 대표이사 해야 되는데, 대표이사,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법인 전환 후에 증여를 이렇게, 이제 아까 개인 사업을 안 되니까 법인 증여하고 이렇게 증여 특례를 해버리면은, 이월 과세된 부동산 그거 있잖아요.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, 이렇게 특례 요건 5년 내에 이렇게 이제 이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월 과세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, 5년 내에 이렇게 가압승계 증여해도 이월 과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돼 있고, 물론 이제 가압승계 요거는 당연히 특례 요건 충족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냐 하니까, 이 가압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하면은 창업자금 증여는 할 수 없습니다. 그거하고 중보가 안 되고, 그 다음에 기타 증여 재산하고 합산하지 요것만 가지고 계속 합산을 돼. 가령 주식을 한 번에 주지 않고 계속 질끔질끔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해도 다른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요것만 계산합니다. 그 다음에 신고세 공제 적용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신고할 때 필히 증여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특수관계자 주식 다 해가지고 이게 최대주주 등에서 탈락하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증여 승계받은 주식을 나중에 이제 딴 데 양도할 때는 이월 과세가 되게 됩니다. 즉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겠습니다. 이상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, 기본 요건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, 결국은 가압자산 상당액 요거 산정하는 게 핵심 관건인데,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가압승계 증여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. 감사합니다.